경기도 양주의 한 태권도장에서 5살 아이가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마 온 국민이 이 아이가 일어나기만을 바랬을 텐데요. 하지만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진 지 11일 만에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사인이요, 질식에 의한 뇌 손상이었다고 전해졌죠. 네, 태권도 관장이 말아넣어서 이렇게 세워놓은 매트에 그 아이를 거꾸로 놓고 방치했다는 기사를 제가 봤는데요. 이 고작 5살짜리 아이한테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저도 사실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으로 정말 너무 화가 나는데요. 그야말로 이 멍석말이를 해서 아이를 거꾸로 세워놓는 학대를 했고 결국 아이가 사망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검찰은 관장 A씨를 아동학대 범죄에 관한 특례법상의 이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이 피해 아동이 사망하는 상황에서 아이에 대해서 이 피해 아동 사망에 따라서 죄명을 학대치사죄로 변경했습니다. 네, 관장 A씨는 장난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장난이었든 훈육이었든 중요한 사실 하나는요, 정말 하루아침에 너무나 소중한 아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부분입니다. 오늘의 분노 유발자 바로 공개합니다. 오늘의 분노 유발자는요, 훈육이란 이름의 폭력입니다. 네, 사건 당시에 아이가 의식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해자가 급히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관장의 진술에 의하면요, 이 5살 아이를 말아놓은 매트 사이에 그 거꾸로 넣어놨는데 아이가 숨을 쉬지 않자 같은 그 건물에 있는 의원의 아이를 데려갔다고 합니다. 관계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원장님이 직접 시켰다는 하고 그 사이에 저희도 119 연락한 걸로 알고 있어요. 숨도 안 쉬고 그랬다고 합니다. 결국 관장은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고 지난달 14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요. 고의성 여부와 추가 아동학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린 친구한테 말이죠.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유족들의 주장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이 A씨는 가만히 있던 아이의 다리를 잡아서 이 매트 위에 2바퀴 정도 빙글빙글 돌리다가 세워져 있는 매트에 아이를 거꾸로 넣었다고 합니다. 근데 관장 A씨한테 경찰이 왜 그랬냐라고 물으니까 이건 학대가 아니라 장난으로 그랬다라고 관장은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 지금 관장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수상한 점은 이 관장 A씨가 피해 아동 B군이 병원으로 이송된 뒤에 범행 장면이 녹화된 이 CCTV를 삭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아이가 병원으로 이송된 뒤에 급히 CCTV를 지웠을까? 아마도 자신이 한 행동이 아동학대라는 사실을 본인이 인지했기 때문에 그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녹화된 이 CCTV를 모두 삭제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을 봤을 때 아동학대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이 관장에 대해서 물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 경찰은요,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전에도 아동학대 정황이 있었다라는 점, 또 이 관장에게 고의성은 있지 않았나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소년기에 가장 많이 다니는 학원이 태권도장이죠. 네, 그렇죠. 근데 태권도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모는 억장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이가 제발 깨어나기를 저희도 기도했지만 결국 돌아온 건 이 아이의 사망 소식이었습니다. 사망 원인이 질식에 의한 뇌손상이었죠. 말 그대로 숨을 못 쉬어서 아이의 장기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서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라는 결론입니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이 피해 아동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유족 측이 병원과 협의를 해서 결국 연명 치료를 중단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중간에 아이가 살려달라, 꺼내달라라고 그렇게 외쳤어도 관장 이 말을 무시했다고 하고요. 심지어 이를 도와주려고 하는 아이들한테도 꺼내주지 마, 도와주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얼마 후에 다른 사범이 와서 아이 상태를 봤을 때 이미 아이 숨을 쉬고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유족들에 의하면 A씨의 학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 숨진 아이의 할머니의 진술에 따르면요. 이 일이 있기 전에도 서너 번 이 매트 사이에 들어갔던 것으로 보이고 어떤 때는 관장님이 파란 매트에다가 집어던졌다라는 말을 아이가 했다는 겁니다. 이 태권도장을 다니는 200여 명이 되는 관원들을 상대로 경찰이 전수조사를 벌여봤더니 관원 3명이 나도 역시나 학대를 당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고소를 했고요. 현재로서는 계속해서 이 학대
피해가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건 이후에 아이의 어머니가 이 관장을 만났는데 관장은 바로 무릎을 꿇고 제발 합의해 주세요라고 얘기했답니다. 자식을 예. 잃은 부모에게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그럼요. 이미 사망한 그 아이, 아유, 근데 여기서 합의, 나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에 분노한 비군의 어머니는요, 다시는 이런 비극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A 씨에 대한 엄벌 탄원 동참을 요청하기도 했고요. 이건 치사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누리꾼들도 한 마음으로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살려달라고 하는데 장난이라고? 아이가 안 태어나는 나라에서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한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니냐, 살인죄로 처벌하라와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구속된 관장 A 씨, 그러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됩니까? 일단 이 A 씨가 받고 있는 죄명의 형량부터 법정형부터 살펴보면요. 아동학대를 저지른 사람이 이 피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관장이 그토록 유족과 합의를 절절히 원했던 이유가 만약에 유족 측과 계속해서 합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관장에 대해서는 징역 5년 이상의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교육이라는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아동학대,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닙니다. 예를 하나 더 들죠. 2017년인데 전남 목포에 있는 한 초등학교 수영부에서 악몽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수영 코치가 아이들을 고문에 가깝게 가혹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이 역시도 굉장히 끔찍합니다. 수영 코치 이 씨는요, 연습 수영 기록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욕을 하는 건 기본이었고요. 오리발과 철제 스패너를 집어들어 정강이와 그리고 발등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피해 학생 머리채를 잡고 10차례에 걸쳐서 수영 부니까 당연히 수영장 아니었겠죠. 물속에 얼굴을 넣었다 빼기를 반복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피해 학생의 추가 증언에 따르면 자세를 잡지 못한다는 이유로요. 이 코치가 자신의 발을 이용해서 이 학생의 등을 밟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머리와 몸을 수영장 바닥 가까이 밀어넣어서 숨을 쉬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요. 무릎으로 또 피해 학생의 배를 때리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수영 훈련이 아니라 무슨 물고문 하는 것처럼 고문에 가까운데, 근데 다른 선생님들은 없었어요. 이 상황을 보고만 있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동부에는 이 코치도 있었지만 감독도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이 피해 학생 부모들이 감독에게 찾아가서 이 피해 내용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감독이요, 가해자로 지목됐던 이 수영 코치의 아내였던 거예요. 그래서 코치의 아내가 당시 학교의 교무부장도 맡고 있었고요. 수영부 감독까지 맡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따라서 이 피해 내용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피해 상황은 지속됐다고 합니다. 결국 참다 못한 부모들 5달이 지나서 이 수영 코치 학생 폭력 사안을 정식으로 입건 접수를 했고요. 결국 2주 만에 수영 코치가 해임이 됐는데 해임 사유가 다름 아닌 임용 기간 만료였습니다. 와. 아이들을 학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해임이 됐어요. 근데 해임 사유가 임용 기간 만료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 학교 폭력, 이런 학대 행위 이런 걸 언급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학교의 대응에도 좀 문제가 있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심지어 당시 수영 코치가 무릎을 꿇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 가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는데 학교에선 이 폭력에 대한 부분 언급이 없었다는 게 저 납득이 되질 않는데요. 해임 이후에 이 수영 코치 주소지를 옮기고 또 물증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2년이 더 지나서야 재판에 넘어갔습니다. 공소장에 명시된 피해자 총 3명이나 됐습니다. 아이들 나이를 좀 보면요. 나이가 좀 많은 경우엔 11살, 어린 경우에는 7살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 죄명만 총 4개였습니다. 아동학대, 특수폭행, 상해, 폭행 등 총 4가지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검찰에서는 이 수영 코치 선생님에 대해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수영 코치에게 선고한 형량이요, 징역 1년 6개월이었습니다. 그리고 법정 구속을 했는데요. 이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 관련 기관의 5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도 함께 발령했습니다.
이 재판 결과에 불복해서 수영 코치는 항소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정말 안타까운 건 사실 수영부에 들어간다는 건 수영 선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데 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수영이라는 스포츠 자체를 그만둔 그런 학생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 여기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꾸 이런 사건이 반복돼서 좀 아쉬운데요. 유독 보면은 이게 편견을 가지고 싶진 않지만 예체능계에서 꼭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게 굉장히 좀 폐쇄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그게 꿈이잖아요. 여기서 벗어나면 내 꿈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어지간한 건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이 코치나 이런 분들도 예전에 이런 식의 소위 얘기하는 스파르타 교육을 받았는데 나는 다 견뎌냈어. 너희는 이렇게 연약해서야. 이래가지고 강하게 키운다는 명분하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 이거를 제대로 이제 어느 선이라는 게 있는데 그 선을 넘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게 또 네.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